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쌍특검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2월 29일 내일인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소위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을 표결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내일 하기로 예. 여야가 합의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민주당 쪽에서 내일 의결을 이제 연기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 뭐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고요. 배경이 뭔가 봤더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을 여야가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돼서 결국 내일 처리해야 될 선거구 획정안이 없기 때문에 내일 쌍특검법도 의결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을 조금 더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선거구 획정 관련해 가지고 여야의 의견이 너무 달랐는데 특히 윤재욱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 쪽에서 합의를 자꾸 바꿨다라는 겁니다. 비례대표 한석을 지금 줄여가지고 전북 지역에서 한석 줄어드는 거를 상쇄해주겠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해줬는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부산 쪽에도 조정을 해가지고 부산의 현역 민주당 의원들한테 유리하게 자꾸 이제 요구를 해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모경 원내대변인이 이제 반박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윤재욱 원내대표 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쪽에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 한석을 전북 지역에 주는 거는 이것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반대를 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는 지역구를 조정해가지고 의석수를 줄이지 않기로 사실상 협상 진척이 있었는데 이게 또 틀어졌다. 이게 또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 정치 취재하다 보면요. 제가 옛날부터 항상 느끼는 건데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반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지 저는 왜냐하면 그건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아주 다른 팩트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디서 도대체 그런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협상 과정이라는 게 특히 이제 국회 원내에서의 협상 과정이라는 게 이제 아전인수의 대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이 말이 오간 것들을 재해석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문제인 거는 내일 있을 예정이었던 쌍특검법 재의결을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조금 곤란하게 됐다라는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쌍특검 재의결을 밀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천 관련된 일정이 꼬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소위 조용한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구들을 뒤쪽으로 좀 밀어놨거든요. 뭐 영남권 특히 그 중에서도 TK 권역의 이제 공천 상당수가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도 강남 3구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구들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들을 나중에 처리하겠다. 왜냐하면 쌍특검법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별법에 대해서는 혹시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니까 현역 의원들 달래기용으로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미뤄뒀는데 이걸 민주당이 재의결을 다시 밀어버리게 되면 공천 일정을 한없이 늦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스텝이 엉키겠죠. 그렇습니다. 만약 그거라면 진짜 엉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지금 나오는 거고. 그런데요. 그런 어떤 해석이라면 그 여당의 현역 의원들은 되게 민주당에 고마워하겠어요. 그 핵심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그래서 현역 불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9일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그쪽이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밀리면은 만약에 그 해석이 맞았다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반란표를 막기 위해서 미루고 있었다는 게 맞았다면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만든 것이 만약에 여당의 어떤 제일 급선무라면 그분들 논란 없이 조용하게 그대로 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거라면. 그게 온전한 목적이었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온전한 목적이었다면 상황은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걸 미룬 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좀 스텝이 엇갈릴 수 있는 것이 혹은 이제 불확실한 어떤 요소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그래서 강남이나 네네. 영남권 공천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진위가 1번이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목적이 의도에. 어디 있었는지가 조금 더 드러날 수는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코가 석자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만 이탈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공천을 둘러싸고 현역 의원들이 지금 뭐 탈당을 해버리거나 혹은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탈표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이탈표도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걱정은 해야겠죠. 그런데 명분이 말입니다. 네네. 김건희 여사 특별법 자체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어떤 그 이론 없는 공론이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천 안 준다고 반대해 놓으면 나중에 그 정치적 생명이 이어질까요? 그래서 그 위험보다는 저쪽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는 좀 높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은 있더라고요. 뭐 양측이 다 지금 수싸움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제 올릴 건지를 두고 이제 수싸움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다. 뭐 이 정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약간 약오를 것 같아요. 여당으로서는. 이게 왜냐하면 이 수싸움 해가지고 뭐 탁 밀어버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쌍특검법 처리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부터도 이 시간에 이제 일종의 이제 중계를 해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야의 수싸움으로 보자면 언제 처음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할지 그리고 대통령실로 이 법안이 넘어갔을 때 대통령은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러면 재의결 사안으로 국회로 다시 넘어왔을 때 재의결 표결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이게 다 수싸움이라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임종석 의원을 둘러싸 가장 시끄러운 거죠 지금 어제 현재로서는. 저희가 뉴스 신세계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지역구 전략공천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결정이 됐다. 사실상 공천 배제가 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 결정을 재고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전략공천을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뭐라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재고해 주십시오. 며칠이고 모여 앉아서 경론을 벌여 주십시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한 사람을 위해서 며칠씩 재고를 할 정도의 사안이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친문계 공천의 이제 상징적 인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시스템에 따라서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임 전 실장의 이 공천 재고 요청에 대해서도 거절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합니다.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판단과 당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갈등들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 아까 그 임종석 전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시 2부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모실 거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꼬치꼬치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그 청취자분들 속 시원하게 한번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당 지도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따가. 뭐 정치라는 게 결국 이제 말의 맥락의 충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뭐 말씀을 좀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이재명 대표도 명문 정당이라는 이제 단어를 활용을 했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명문 정당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명문 정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양산 회동을 거론을 하면서 명문 정당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우리는 명문 정당이라는 큰 나무의 곁가지들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도로 사용을 하면서 자기 방어에 이제 동원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하고 새로운 인물도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가 할 몫이다라고 오늘 또 강조를 했는데 그건 그만큼 이번 공천의 성격을 물갈이에다가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이 입장을 재확인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언론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공천을 받으면 친명이 되고 공천에서 탈락하면 반명이나 비명으로 분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도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바로 거의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말로 밀어보면은 재고해야 한다는 요청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그 전략공천 결정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결된 사안 전략공관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물을 수 없는 상태로 가버렸고 그걸 이제 다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모르자면 공천 전체를 손을 대야 하는 수준의 이제 굉장한 파열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공천이 결정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청을 해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의 요청을 고민을 하더라도 과연 그 결정을 물을 수 있을 거냐. 상당한 부담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있을 수밖에 대답이 없습니다. 즉각 나왔다는 것은 고민을 하는 척하는 것이 불가피하지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지금 빨리빨리 결론은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부터 쭉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보좌진들이나 이런 쪽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는 분위기보다는 이제 속전속결로 가자 이런 쪽으로 오히려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가 한 달여 정도를 끌어왔는데 뭐 이번 공천에 있어서 최고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당내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안들은 2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정도로 이제 속도를 좀 낼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재고해달라는 요청이 즉각 거부됐는데요. 임 전 실장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유가 임 전 실장이 어떤 선택을 해도 정치 생명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같이 이제 제3지대 정당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탈당 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파장이라는 거는 다른 남아있는 정치인들한테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서 파장도 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또 남아있건 나가건 임종석 실장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목되는군요. 언제쯤 뭐 입장 내일쯤 밝히겠나요? 오늘 저녁에 이제 지지자들 비롯해가지고 그 지역구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뭐 세력이 어느 정도로 보여지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최종 입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힘, 쪽으로 가볼까요? 여당? 네, 그 전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가로 전략 지역으로 의결을 한 지역구가 6곳이 있는데 이 곳들을 이 전략 경선을 위한 지역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홍영표 의원이 있는 인천 부평을인데 친문계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요. 강력 반발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을 해가지고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이 됐는데 자기 가죽은 왜 안 벗기냐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다른 비명계 의원들하고 이제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세력화 움직임을 좀 갖고 있는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이것도 또 주목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당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오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들이 좀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후보가 경기 성남 분당 을에서 경선 승리를 해가지고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역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인데 리터 매치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수영 지역구에서 현역인 전봉빈 의원을 꺾었습니다. 공천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구자룡 변호사도 현역인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을 꺾고 서울 양천 갑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용산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물들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직접 연결된 인물들이 경선에서 승리하는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점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 지금 이제 경선에서는 현역들이 이기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현역들이 패배한 그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죠. 네. 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도 저희 뉴스 하이킥의 어떤 전화 연결해서도 저한테 굉장한 자신감을 보인 적이 있고, 용산과 몹시 가까운 관계를 강조하던 그런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데 역시 이겼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전국에 여러 253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공천의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역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이 사실 부산 수영구였습니다. 워낙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이제 보수 정당들이 오랫동안 승리를 해온 소위 이제 텃밭 지역구인데 거기서 용산 출신의 혹은 용핵관이라고 불리는 인사가 승리를 거뒀다. 이게 결국 이제 앞으로 있을 공천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장해찬은 자타 공인하는 용핵관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의사 파업 얘기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국 40개 의학대학의 학장 단체가 오늘 이제 모여서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각 의대가 증원 규모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모가 350명 정도다라고 이제 재확인을 했습니다. 의대협회가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지금 2,000명 의대 증원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적정 증원 규모는 2000년 당시에 의학 분업을 할 때 감축을 했었던 350명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은 좀 무리다. 이게 의대 학장들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과연 이제 합당한 근거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0년 의학 분업 당시에는 의학 분업을 정부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시 의사단체들의 이제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50명 정도로 감축했던 건데 그게 벌써 23년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모로 돌아가자는 게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느냐는 의문은 찍힐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곧바로 이걸 이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의대 학장단체 같은 데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고요.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역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의협이 의사 집단들의 전체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구가 어디여야 되나요?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전공의들의 창구가 다르고 의사협회의 창구가 다르고 전문의들이 또 따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이고 그렇게 이제 뭐 여기저기서 다 요구사항을 다르게 가져오면 대통령실에서 협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인 건데, 근데 그건 바꿔 말하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의사들하고 협상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로도 또 들리는 거라서, 그러면 과연 이제 정부는 이제 강경책을 거둘 생각이 있는 거냐?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증원돼야 된다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규모에 있어서는 의사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의사들도 국민들은 답답하고, 또 이 명수 딱 던져놓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가겠다는 정부도 답답하고, 이거 분명히 답답한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댓글로 남겨주고 계신데, 사실 의대 학장들이 350명 규모 증원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추진했던 규모가 400명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안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그러니까 이건 뭐 더 강하게 나오면 약간 무슨 그 명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이 의대 학장들이 주장하는 이 명수가 과연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그 패를 보고 하는 무슨 협상의 과정인지 그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정부가 전공의들 보고 복귀하라고 했었던 시한은 29일 내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